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시민 4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취임사에는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문제와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임명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에 사저로 귀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천 명의 지지자 앞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며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중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50% 가까이 급증하는 등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자신의 국내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엔 선선하지만 한낮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전남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며 특히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는 등 자유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면서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직접 취임사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통합이란 표현은 빠지고 자유가 35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며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반지성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검수완박 입법과 총리인준 거부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타협하려면 과학과 진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해외 경축사절단의 규모는 대략 300여 명. 윤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사절단을 접견했고 중국이 보낸 최고위급 사절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집무실에 입성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손님은 미국의 경축사절단이었습니다.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에모프를 비롯해 인기소설 파친코의 한국계 작가 이민진 씨 등 8명의 사절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resident Biden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visiting Korea and meeting with you in just 10 days. 약 40분 뒤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도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30분간의 회동에서 지난달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의 방일 당시
윤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답신도 전달됐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서에서 기시다 총리는 양국 현안의 본질적인 해결에 신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축연회 직후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양측에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한다고 전했습니다. 30분 단위의 숨가쁜 외교전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접견 마지막 일정으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환담을 가진 뒤 외빈 만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본격적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산적한 현안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젯밤 진행된 만찬 상황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환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현안 어떤 게 있나요? 네, 어제는 취임식을 비롯한 외부 일정이 많았었죠. 사실상 오늘부터 용산시대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하면 제일 먼저 새 청사 사무실들을 쭉 둘러볼 예정이고요. 이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안건은 시급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안 추경 문제죠.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인 만큼 이와 관련한 수석들의 의견을 들을 전망입니다. 국무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관 추가 임명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장관 7명을 임명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종적수가 15명인 만큼 추가 임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 이상민 행안, 박진 외교, 정호영 복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제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회가 시한을 넘긴 만큼 임명 강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숙 여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들도 상황에 따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외 경축사절 접견에 대부분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어제 만찬에도 참석했던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의원단, 캐나다 사우니 경축사절 등을 잇따라 만납니다. 네, 우 기자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어젯밤 진행된 외빈 만찬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신라호텔에서 진행한 외빈 만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외 인사로는 앞서 말씀드린 투아데라 대통령을 비롯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더글러스 에모프 미국 부통령 배우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현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참석했는데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도 자유, 평화, 번영을 언급했고요. 만찬사에서는 앞선 취임사에서도 언급했었던 당당한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할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통해 글로벌 전략 공조를 이루겠다고 말했고요.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 정신으로 실질적, 효과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취임식이 열리고 있던 어제 정오, 청와대도 국민에게 개방됐죠. 앞으로 모든 국민은 청와대를 자유롭게 거닐며 관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12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청와대 경내엔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관람 포인트를 정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청와대에는 이처럼 본관과 영빈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우선 정문으로 들어가 청와대의 대표 얼굴인 본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푸른 기아가 빛나는 이곳에는 100제곱미터가 넘는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꾸렸던 집무실이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가 진행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드카펫과 계단과 같은 내부 모습은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내부는 집기 이전과 정비를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동쪽 깊숙이 걸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이곳은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했던 곳으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던 공간인데요. 대통령 공간에 공사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상춘제입니다. 항상 봄이 되는 공간이라는 뜻의 상춘제는 200년 넘은 소나무 기둥이 인상적입니다. 1983년까지만 해도 청와대 경내에는 한옥이 한 채도 없었는데 외국 국빈들에게 우리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리고 사계절 내내 풍경이 바뀌는 녹지원입니다.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으로 어린이날이면 아이들이 청와대 잔디밭에서 뛰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빈관은 외국 국가 원수가 방한할 때 만찬을 베풀었던 공식 행사장입니다. 74년 만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청와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임기 5년을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귀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환송 나온 지지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며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산 사저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떠난 문 전 대통령은 낮 12시 넘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던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을 흔들며 환송했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먹는 걸 해도 어딥니까?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후 KTX 특별열차에 탑승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한 전현직 보좌진들의 열차칸을 돌며 일일이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2시간 넘게 달려 울산 통도사역에 내린 문 전 대통령은 오후 3시쯤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도착해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또 평산마을 주민께 전입신고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벅찬 듯 상기된 표정도 지었습니다. 인사를 마친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마을회관에서 약 400m를 걸어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곳 양산사저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함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이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일본도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발사한 북한. 올해 들어서만 무려 15차례나 이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커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이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일본도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 등 무력 도발과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국 휘발유 소비자 평균 가격이 갤런당 4.374달러로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경신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7.4% 급증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교란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유 가격 상승과 노동력 부족 사태가 맞물린 휘발유 가격의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자신의 국내 최우선 순위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수류탄을 던지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취임식장 주변에선 장애인 단체 시위도 있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그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을 구한다며 도시락 폭탄을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은 오전에 삭제됐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작성자는 반성의 글을 올리면서도 개인의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작성자인 20대 후반 A씨를 충북 지역에서 검거해 임의 동행했습니다. 댓글 왜 올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테러 준비한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취임식이 열린 국회 주변 여의도 일대에서는 집회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발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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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 예산 마련과 4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지하철 타기 시위 등을 이어갔습니다. 전장현 회원들은 여의도역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이동하는 것마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들의 바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집회에는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말을 탄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차량과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차들 사이에 섞여 도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말 엉덩이엔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는데 혹시 모를 생리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서 말을 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는 차와 말이 모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로에서 실제로 차량과 한데 섞여 말을 타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제 해당 도로에 있던 분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지나셨길 바랍니다.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선 다리가 강물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수로 넘쳐흐르는 거센 물결에 다리가 기울더니 순식간에 절반 정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폭염, 즉 기후위기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지난달 파키스탄의 기온이 무려 섭씨 49도까지 치솟는 등 계속된 고온으로 빙하가 녹아 강으로 흘러들면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앞으로 당분간은 기온이 50도를 넘을 걸로 보인다는데요. 이번 다리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입헌군주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위가 서서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의회에서 여왕연설을 읽었는데요. 현재 96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해진 여왕이 불참하면서 73세인 찰스 왕세자가 처음으로 헌법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현지 매체들은 찰스 왕세자가 감정이 솟구치는 듯 연설문을 대독하기 전 옆에 놓인 왕관을 바라봤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아들의 데뷔 장면을 엘리자베스 여왕은 TV로 지켜봤다는 후문입니다.
여왕이 이 행사에 빠진 건 59년 만에 처음인데요. 고령인 여왕의 건강 문제는 국민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사라 영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지금까지 집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은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의 이르핀에서는 묘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들 숫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집계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3,381명이었습니다. But all I can say for now is that it is thousands higher than the numbers that we have currently given to you. 유엔은 확인이 안 되는 곳으로 마리우폴을 꼽았습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약 1,000명이 최후항전을 벌이고 있고 민간인도 1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부차 등을 둘러봤습니다. 전쟁 초기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중화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Deshalb reduzieren wir mit aller Konsequenz unsere Abhängigkeit von russischer Energie auf null. Und zwar für immer.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해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중 공습하며 서방과 연결 통로를 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연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사시 발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버스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시위대가 휩쓸고 간 정부 청사 내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연일 거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මේ මිලේච්ඡත්වයට රාජපක්ෂ ජනාධිපතිවරයා රාජපක්ෂ අගමැතිවරයා ප්‍රමුඛ මේ ආණ්ඩුවට සම්බන්ධ සියලුම දෙනා වග කියන්නට ඕන. මේක සැලසුම් සහගත දෙයක්. 집권 가문의 조상 집까지 불태우는 등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는 공공자산을 훼손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권 가문인 라자팍사 가문은 2005년부터 독재에 가까운 통치를 주도했는데 시위대는 이 과정에서 부패와 실정으로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최근 스리랑카는 주력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붕괴와 대외 부채 급증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으며 총리는 결국 사퇴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런던에 눈을 감은 채 예술 감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땐 아주 고요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강렬한 예술 체험을 하게 된다는데요.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들. 잠든 것 같지만 사실 온 신경을 동원한 몰입형 예술 경험 중입니다. 드림머신이란 이 프로젝트는 주변 소리와 조명 그리고 섬광을 통해 참가자에게 시각적인 인상을 남기는데요. 사람들은 단일 색상이나 작은 패턴을 감지하기도 하고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끼며 불안해지거나 행복감을 느끼면서 각각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체험과 해석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환각 경험이 너무 강렬해 중간에 이 방을 나가는 사람도 있다네요. 볼리비아의 한 대학 집회에서 최루탄이 발사돼 학생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대피하는 과정은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볼리비아로 가보시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곳은 볼리비아의 한 대학교입니다. 강당에 흰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사람들은 혼돈 속에 몸을 피하는데요.
학생회 지도자를 뽑기 위해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는데 집회 중간 돌연 최루탄이 터진 겁니다. 대피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짓밟히고 다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집회를 소집한 학생회장과 최루탄을 터뜨린 총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4월 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도 코로나 사태 전과 같이 다시 금지됐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단속을 안 했더니 제대로 지키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띄니다. 또 다른 카페에서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금방 나갈 건데 혹시 4월부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단속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 강력하게 규제했던 일회용 컵 사용은 규제 재개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뭐 다시 일회용 컵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좀 귀찮긴 하죠. 먹을 때 먹다가 저희는 또 바꿔다 드리고 또 설거지하고 또 일회용 컵 나가는 데는 또 나가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땐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매장에서도 수거업체가 올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온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쓰레기를 쌓아놓은 옆에서 또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일부 매장에선 일회용 컵 대신 고객이 컵을 가져와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는데 일부에 그쳐 효과는 미미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서울 SK가 안양 KGC를 꺾고 올 시즌 프로농구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창단 25년 만에 첫 통합 우승을 이끈 주전가드 김선영 선수는 생애 첫 챔피언 결정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창단 후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한 통합 우승을 이루는 순간 SK 선수들이 코트에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서울 SK는 지난 시즌 챔피언 안양 KGC를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꺾고 창단 25년 만에 첫 통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은사였던 김진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임 첫 해 통합 우승을 이끈 감독이 된 전희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우승의 공을 돌렸습니다. 제가 첫 해 부족한 게 정말 많은데 선수들이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채워줘서 챔프전에서 경기당 17.4점에 6.8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속공농구를 이끈 돌격대장 김선영은 생애 첫 챔프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기분 째집니다. 다음 시즌에 좀 더 저는 기대되거든요. 제 개인 모습이. 그래서 매년 발전하고 기대되는 선수로. 디펜딩 챔피언 KGC는 3쿼터에 점수차를 두 자릿수까지 벌리기도 했지만 막판 뒷심 부족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창단 첫 통합 우승을 해낸 서울 SK는 다음 시즌 프로농구 역사상 단 한 차례만 있었던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연일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함이 감돌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오늘 중부지방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13.9도, 서울 17.1도, 대전 16.2도, 대구는 14.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 춘천과 청주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 대구 27도, 부산, 창원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